안녕하세요. 2차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첫 시간에 이어서 자원봉사 조정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원봉사 센터마다 규모와 활동 범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공통되는 조정자의 역할은 8가지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두 번째부터 첫 번째는 전 시간에 받아들임의 역할은 다뤘고요. 두 번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희망자를 접수했다면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의 자를 찾음, 받아들임 다음에 찾음입니다. 찾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클라이언트를 파악하는 이런 다양한 업무를 말합니다. 조정자는 근무하는 기간에 자원봉사 관련 욕구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클라이언트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발굴해야 돼요. 왜냐하면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올 수도 없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잠재적인 자원봉사자 층의 활동을 호소하여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보편적으로 매스컴의 활용이나 기존 단체에 의뢰하거나 또 자원봉사자가 교육동을 통해서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은 지역사회 복지 욕구 조사나 관계기관 업무 협조로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정자가 얼만큼 의욕이 있느냐, 아이디어가 있느냐, 얼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를 파악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자원을 모집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도구다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인 조정자가 도구인 거죠. 조정자가 얼마만큼 의욕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또 인내심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입니다. 연결은 조정 또는 소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학교 오실 때도 누군가가 연결해서 오셨죠. 누군가가 이렇게 어디를 가려고 생각은 있었지만 소개해서 이제 오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정자의 역할을 최소화한다면 결국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연결하는 업무,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요청자에게 잘 연결하는 그런 업무가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요청하는 사람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욕구가 뭔지, 어떤 자원봉사를 하기를 원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기를 원하는지,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는지, 양쪽의 의사를 잘 듣고 그걸 잘 매칭해 주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연결한다 그러면 참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잘 연결해야 서로 그게 잘 코드가 맞고 잘 연결해야 그런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만족스럽게 효과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현장에서 저는 상담을 하고 있지만 상담을 하다가 찾아오는 사람만 발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그 찾아갈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기 상담을 클라이언트를 하고 멘토를 양성해서 그 멘토가
집으로 방문해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연결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난 알고 있는 멘토 선생님과 그리고 제가 만났던 클라이언트의 성향과 어떤 언어 패턴과 욕구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잘 매칭해주면 1년, 2년 동안도 서로가 잘 성장하게 되는데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면 한두 번 만났다 끊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의 욕구와 성향과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연결하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는데 연결을 잘 못하면 단기간에 끊어지게 되는 단절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연결하는 거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고취입니다. 훈련, 배움의장 만들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기 전에 또 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를 고취시키는 업무가 조정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위원을 했었는데요. 마치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면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뭐 40시간, 20시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시켜서 이분들을 자원봉사로 내보내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까지 자원봉사가 필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한테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교육받은 걸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이들이 자원봉사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결국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달라지고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키고 배움의 장을 만드는 것도 자원봉사 조정자의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연구 모임을 통해서 정기적인 그런 연구 모임을 하다 보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서 과제를 내주고 수시 모임을 개최하면서 계속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원봉사하면 몸으로 땀만 흘리는 자원봉사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는 다양한 영역에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조정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교육과 배움의 장을 만든다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창의성 있게 이런 자원봉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버려 두면 하다가 이렇게 고정화될 수밖에 없지만 조정자가 그 역할을 해준다면 훨씬 더 다양성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창작입니다.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행동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조정자의 업무 가운데는요. 창조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으로 하는 청소하고 뭐 잔디밭 뽑고 뭐 유리창 닦고 이런 거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제가 센터에 가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제과제빵 반을 제과제빵 만드는 도구를 다 사가지고 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빵 기술을 가르친 것을 가지고 이들이 뭐 시설에 가는 거예요. 어린이 시설이나 장애우 시설에 가서 제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직접 이게 빵을 나눠주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었던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기술을 가르치고 기술을 배운 걸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만든 걸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순환을 가져가는 그런 창작의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또 바리스타를 가르쳐서 요즘에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 센터에서
바리스타 관련된 기계를 다 구비를 해서 전문가 한 사람이 강사가 배우고자 하는 대상자 자원봉사 오신 분 한 열댓 명 정도 이렇게 그룹으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리스타 업무를 배워서 또 기관에 사회복 시설에 가서 바리스타 배운 그런 기술을 가지고 대상자들 클라이언트에게 커피를 타주고 또 이렇게 그들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말벗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 대상자에 맞는 욕구에 맞는 이런 자원봉사를 창작한다면 훨씬 더 보람 있고 또 효과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의 내용으로는 새로운 욕구에 대응한 새로운 자원봉사 팀 만들기, 그죠? 팀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코디언이나 뭐가 있죠? 또는 악기를 잘 다뤄요. 그러면 악기 다루는 사람 팀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 팀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가는 거죠. 병원이나 이런 데로. 근데 조정자가 매칭해 주는 거죠. 욕구가 있는 그런 기관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인이나 단체 간의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활성화되게 활력 있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 창출을 위한 이런 또한 사회 행동도 자원봉사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캠페인을 한다. 요즘에 환경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띠를 두르고 조끼를 또는 입고 뭐 이렇게 사회 행동을 하게 한다던가 서명을 받게 한다던가 뭐 함부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말자고 한다든가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또 뭐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를 사람들이 해서 인식 개선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또 특히 요즘에 뭐 N번방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영상물 같은 거 유포하는 것도 범죄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사회 인식을 갖게 하고 차단하게 하는 거, 보지 않는 거. 그래서 소비가 없어야 사실 이거 만들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창작해 가는 거죠. 근데 뭐에 의해 창작할까요? 사회 문제에 따라서 창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의무감에 젖어서 주어진 업무만 행하고 있는 조정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자발성과 창조성, 주체성을 불러일으켜서 의무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적으로 재미있게 자원봉사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런 역할을 코디네이터가 해준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밝게 하고 또 다양성을 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자원봉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본인들의 조정자의 업무예요. 근데 이런 걸 아무리 많이 해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 업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정자의 업무 가운데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게 뭐냐면 정리예요. 여러분 자기가 한 업무를 매일매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통계를 내고 정리하고 입력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전화 받고 면접했던 사람 또 가정 방문했던 거 이걸 기록으로 다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수급 조정 건수의 통계 처리를 하시고 통계를 가지고 연간 월별 통계, 일 통계, 그다음에 월별 통계, 연간 통계 이런 것들을 사업 통계를 내서 나는 조정자로서 몇 명에게 이런 역할을 했는지 이런 사무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조정자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 조정의 전체적인 경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관계기관이나 주민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많은 걸 했다 할지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알리는 거예요. 홍보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를 하다 보면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 여러분이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자꾸 참석해서 사람이 얼굴을 알려야 돼요.
얼굴을 모르면요 적극적이지 않은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예요. 그러면 되게 호의적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복지사가 돼서 무슨 회의가 있다 그러면은 갈까 말까 하지 말고 가서 여러분이 홍보할 것도 홍보하시고 또 주변에 유인물도 더 주시고 알려달라고 하시고 이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알림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홍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알림은 자원봉사의 의의와 필요성,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기존 사회복지 제도의 미비, 자원봉사의 기대 효과 등의 내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방법, 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방법,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팜플렛을 발행하는 거,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주면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팜플렛을 사람들이 금방 버리잖아요. 그래서 명함 크기로 만들어서 작게 명함 크기로 그가 이렇게 지갑이나 핸드폰 지갑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또 기관지를 발행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스컴을 활용해요. 필요한 경우는 천안15라든가 뭐 교차로라든가 벼룩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사보나 뭐 공적 기관의 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도 활용하고 또 어디서 바자회 하거나 천안에 흥타령한다. 그럼 그 부스를 하나 달라 그래요. 그래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다양하게 홍보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조정자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모으기가 있습니다. 모으기는 정보 수집입니다. 조정자는 각종 자원봉사 관련 상담에 응하는 것과 활동 장소를 소개하고 자원봉사 활동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뭐 공적 사회복지 제도의 내용과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 자원봉사 단체와 그 활동 상황, 각종 재원의 내용과 활용 방법, 이용 가능한 회의 장소, 각종 기자재, 설비, 비품 파악, 활용 방법,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이런 정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와 신문기사, 관계기관의 문의 이런 거에 의해서 파악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혀있는 문자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통상적인 업무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를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8가지를 알아봤지만 이 순서는 편의상 붙인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순서하고 우선순위가 이렇게 이대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상 이렇게 붙였지만 그때그때 순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8가지 역할을 사실은 이 많은 걸 어떻게 조정자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나 또 다른 자원봉사자와 분담해서 이런 조정자의 역할을 잘 한다면 결국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서로가 만족스럽고 이 사회가 이런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누가 중요하다고요? 자원봉사 조정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자원봉사 조정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